네,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을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썼을 때 그때 이 m을 뭐라고 한다? 얘를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n을 뭐라고 한다? n을 y 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울기는 그 직선에 뭘 결정해요? 직선을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이 직선에 이 각도를 결정하는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 값이 커질수록 이 각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n 값은 y 절편이지. y 절편은 원래 무슨 뜻이야? y 절편? y 절편? 직선을 쭉 그었을 때 그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게 y절편이죠. 그럼 만약에 y절편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은 직선이 어떻게 될까? 직선이 이 각도는 변하지 않죠. 각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y절편 역할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이 기울기를 정확하게 쓰면 기울기는 그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의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점을 두 개를 딱 주어주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여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조금 전에 기울기가 뭐분의 뭐라고 했죠?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쵸? 이 증가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점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x 증가량이라는 건 이쪽의 x좌표랑 이쪽의 x좌표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x좌표가 2에서 얼마가 됐어? 5가 됐죠. 그러면 x의 증가량이 뭐겠어요? 3이죠. 3. 2에서 5가 됐으니까 3 커졌잖아. 그게 x 증가량이고 이거를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울기를 찾고 싶으면 뒤에 거의 x좌표에서 앞에 거의 x좌표를 뺀 것을 분모에 쓰면 되죠. 그러면 그게 x가 얼만큼 커졌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얘가 x 증가량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분자는 y 증가량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까? 그치? 뒤에 있던 점의 y좌표에서 앞에 있던 점의 y좌표를 이렇게 빼주면 이게 y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여가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야 지금? 2죠. 기울기가 2죠. 그지? 기울기가 2. 그리고 요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직선을 찾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네. 그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라고 했잖아요. 뒤에 게 숫자가 더 작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똑같이 해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 뭐 뒤에 게 이렇게 더 작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요. 우리는 그냥 방금 한 것처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3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단 기울기를 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분모는 이렇게 빼고 분자는 이렇게 빼고 이 방향을 거꾸로 바꿔버리면 기울기가 틀립니다. 근데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 x좌표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의 y좌표 빼고 이렇게 빼면 무조건 맞는 기울기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크기와 관계없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없는데 나 다 줬는데? 파일을 보내줄까? 아니 최소가 필요해요. 그래, 네. 잠시만.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기울기가 m이면서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쫙 한 방에 쓸 수 있었거든. y는 하고 어떻게 썼죠? m 괄호 x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플러스 b 이렇게 하자 그랬었어.
배운 거 기억이 없어? 바로 앞장에 있잖아. 이게 뭐야? 4번 같은 거 바로 앞에 65페이지에 보이잖아 이런 거. 여기서 그치?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기울기 딱 있고 지나가는 점 하나 있으면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y는 하고 기울기 딱 써주고 괄호 x 빼기 1 괄호 플러스 1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한 다음에 이 지나가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골라가지고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y는 하고 기울기 방금 2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2 괄호 열고 도현아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1 2,1이라는 점을 지나가잖아. 그지? 2,1을 지나가니까 괄호 안에다가는 x 빼기 2를 넣고 괄호 밖에다가 플러스 1 붙여주는 거예요. 물론 5,7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5,7을 가지고 쓰면 이렇게 되겠지. y는 2하고 괄호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x 마이너스 5 괄호 닫고 플러스 7 이렇게 써도 되죠. 결국 분배시켜보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떨까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주혁아 이거 분배 법칙 해봐.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3이 되죠. 1까지 하면 얘도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점을 가지고 하든 결과는 같다.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 기울기와 두 점 중에 한 점 골라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쓰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y는 2x-3 요것이 13번 답이 되겠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할 일이 진짜 많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우리가 항상 막힘없이 쭉쭉쭉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16번 한번 해봐. 16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일단 얘도 기울기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이용해서 답 써봅시다.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좀 전에 기울기 이렇게 구하자 그랬죠. 분수를 만든 다음에 분모에서는 어떻게 하자? 4 빼기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분자는? 마이너스 17 빼기 3.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 5죠. 분자는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이거 약분시켜. 나누면 얼마가 돼? 그렇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요. 요거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러면 y는 하고 뭐라고 쓰자 그랬죠? 마이너스 4 괄호 아니 부호 밖에서 들어가는 거야. 괄호 안에 들어갈 때는 부호 밖에서 x 플러스 1 괄호 닫고 바깥에는 그치 부호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전개시킬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데 뒤에 플러스 3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네, 요게 답이다. 이거는 아주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라인도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라인도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21번부터 24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x절편이 3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3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고 마찬가지로 y절편이 2라 그러면 y축하고 만나는 데가 2인 거니까 1, 2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그럼 이게 3이라는 걸 x절편이 3이라는 걸 정확한 좌표로 표현하면 되죠. 이게 성빈아 x절편이 3이면 몇 컴마 몇 하고 똑같은 거야?
3,0인 거죠. 3,0 그죠? x좌표가 3이고 y좌표 0인 거고. 자, y절편이 2죠. y절편이 2라는 것은 정확한 좌표는 뭐예요? 그지?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2인 거니까 이거 0,2라는 점이죠.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 이 21번 질문도 왼쪽에서 풀었던 질문들이랑 어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점을 2개 알려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우리한테 0,2하고 3,0이 있어. 이렇게 2개의 점을 이용해서 먼저 경빈아 뭘 구할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그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써야 돼? 그죠? 기계적으로 3 빼기 0분의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3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요것이 이제 기울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그 뒷과정은 얘가 더 쉬워. 왜냐면 이거 지금 기울기 찾았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는 y절편을 말을 해줬잖아. 그럼 뭐 괄호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기울기도 알고 y절편도 아는 거니까 그냥 답을 딱 써버리면 되는 거지. 원래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는데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 아니야? 그럼 지금 둘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답 바로 씁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그리고 하늘아 얼마? 3, 2. 플러스 2. 그쵸?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요게 21번의 답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편이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절편을 좌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좌표로 등장했을 때 그걸 절편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24번 같은 문제에서도요. 이 5,0이라는 점은 물론 지나가는 점이지만 이 5,0을 지나간다라는 말은 이 직선의 x절편이 얼마다? x절편이 5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0,-2를 지나간다. 이거는 무슨 절편을 알려주고 있어? y절편이 얼마다?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네, 이렇게 절편을 좌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좌표를 절편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얘도 답 한번 찾아보면 기울기를 찾을 때는 이걸로 찾으면 되죠.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직접 이용하면 되겠죠. 그치? 자, 기울기 찾아볼게. 5,0 그리고 0,-2 요렇게입니다. 하늘아 기울기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0 빼기 5. 0 빼기 5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 그렇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그럼 결국은 이거 바꿔도 되죠. 그쵸? 네. 결국 기울기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치? 기울기는 5분의 2. 기울기가 5분의 2면서 그러면서 y절편은 뭐였어? 뭐지 그치? 그럼 답 바로 쓰면 되겠네. 하늘이가 답을 불러주세요.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2. 맞아요.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요거는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우리한테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식이 갑자기 탁 나왔다고 생각해봐. 자, 이 식은 x하고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제곱 같은 거 없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이것도 사실은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등식에서 이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양변을 같은 숫자로 나누거나 곱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이 식에서 2y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를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얘가 바로 앞 페이지까지 했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이 직선의 기울기고 이 부분이 뭐예요? y절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져 있는 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 모양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식이나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겁니다. 그죠? 이 식하고 이 식이 결국 똑같은 식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mn으로 쓴 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 어디서 쓰던 말이야? 일반형, 표준형. 무슨 단원에서 나왔었죠? 일반형, 표준형? 2차 함수에서 나왔었잖아. 2차 함수에서는 이랬죠. 2차 함수 단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뭐라 불렀죠? 요걸 일반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바꾼 걸 뭐라 불렀어?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대충 느낌이 비슷하죠? 일반형은 그냥 쫙 풀어놓은 거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직선을 그냥 쫙 풀어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얘가 도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모양인 겁니다. 주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m 값이 뭐고 n 값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m은 기울기, n은 y 절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지. 그죠?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도 이거 보고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죠. 왜냐면 이 모양에서는 하영아 어떤 점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점. 무슨 점?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함수,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도형을 여기다가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면 이 상태로 그리기는 편할까 불편할까? 응?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슨 형이 좀 더 좋아? 표준형이 좀 더 좋아요. 물론 이 상태로도 그릴 수는 있지만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그리는 게 제일 쉽거든. 그래서 먼저 얘를 자, 아까 해본 것처럼 y항만 남기고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다시 또 양변을 하느라 어떻게 할까? 2로 나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물론 얘는 지금 분수로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서 y절편이 얼마야? y절편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봐봐.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y절편이니까 이게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0.5니까 0과 마이너스 1의 어디? 사이, 여기 딱 중간, 0과 마이너스 1의 딱 중간,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봐봐, 아까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뭐였지? y의 증가량이었지. 그러면 지금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써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봐봐.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 값이 얼마 커질 때? 2가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된 거야? 1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래프에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전에 y절편 찍었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요. 왜? x값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지? 여기 지금 x 화살표 방향, 요 오른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 y값은 1만큼 작아졌죠. 그럼 여기서 어디로 움직일까 이제? 아래로 한 칸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한 칸을 움직여서 거기다 점을 하나 또 찍어. 그리고 아까 전에 y절편이랑 방금 새롭게 도착한 요 점을 어떻게 해? 이거를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요 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이 그래프가 옮겨졌네 이게.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가게,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건 조금 숫자가 딱 안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좀 딱 떨어지는 걸로 그려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26번도 한번 그려보자. 얘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여기서는 얘가 혼자 넘어가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죠? 얘만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잖아. 얘만 넘겨버리면은 3x 플러스 3이 y니까, 그쵸? 이거는 y는 3x 플러스 3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기울기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y절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y절편이 3이니까 점을 어디다 찍어?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다 찍어요. y절편이 3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죠.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1분의 3인 거랑 같은 거죠. 1분의 3. 3이라는 숫자가 원래 분수로 억지로 만들면 1분의 3이잖아. 그러면 1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x 증가량이 되는 거고, 3이 뭐가 되는 거야? y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쵸? 주여가 잘 들어. 그럼 기울기가 지금 1분의 3이니까 아까 전에 찍어놓은 y절편에서, 자 이제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세 칸을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가가지고 거기다 점을 하나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점과 아까 전에 y절편을 어떻게 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관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세 칸에 여기 한 칸이잖아. 그치? 이 세 칸 한 칸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세 칸에 한 칸.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쵸?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7번은 또 달라요. 27번은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식이 좀 단순하네? 우리 요거를 9 넘기고 3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모양이 돼요? x는 3 이렇게 되지. 이것도 우리 했다? 목요일날? 했어. 아니야, 했어. 했어. 영원히 목요일날 안 왔나? 목요일날 했어 이거요. 이거 어떤 거였더라? 안 했어요. 아니야, 했어. 했어. 했어? 다 모르잖아요. 아니야. 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경빈아, 우리 했죠 이거? 네. 했어. 너 뭐야? 어떻게 생기는 거였지, 경빈아? 그 평행 어느 축의 평행이었더라? Y축. 그래, y축의 평행이야. 오. 했잖아. 그러니까 x는 3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라 그랬냐면 x 좌표가 3인 점들을 다 모아 이런 뜻이었어요. x 좌표가 3인 점들을 다 모아. 뭐 3,0, 뭐 3,1, 뭐 3,2 이렇게 x 좌표가 3인 점들을 다 찍어 이런 뜻이었어.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3,0 여기 있고 3,1 여기 있고 3,2 여기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찍히는 거니까 결국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처럼
x는 뭐시기 이렇게 써지면 이것의 그래프는 y축에 평행한 그래프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당연히 요 반대로 y는 뭐뭐뭐 하면은 얘는 뭐였어? X축. 그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어지는 직선이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져 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은 이 옆에 라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계속 지금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만났을 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m 값은 뭐다? 기울기고 n 값은 뭐다? y 절편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m 값하고 n 값이 부호가 플러스일 때 하고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프에 뭘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기울기 m 값이 플러스일 때 하고 마이너스일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아까 전에 기울기는 뭘 결정한다 그랬죠? 이 그래프의 각도를 결정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건 이 그래프가 일단 이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행 방향이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방향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른쪽 위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위 방향.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가는 방향, 요 방향, 요 오른쪽 위 방향.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떨까요? 그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 아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면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래프가 설정이 되고 기울기가 음이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 오나? 아빠예요. 자, 그 다음에 n 볼게요. n은 뭐냐면 y절편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니야. 빗방울이 이렇게 저기 따따따딱 떨어지는 물방울. 자, n 값이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평행이동. 그러니까 y축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포인트잖아요. y절편이라는 게. 그래서 n 값이 플러스면은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나죠.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양의 부분, 음의 부분이라는 거는 y축 위에서 이쪽이 뭐겠어? 이게 양의 부분이겠죠. 원점보다 위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 0보다 작은 음의 영역이 되겠죠. 음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인데 m이 플러스고 n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부호만 딱 주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어요. 봐봐. y절편이 음이죠. 그죠? y절편 n 값이 음이에요. 그러면 주여가 y축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이 빨간 쪽에 있을까? 초록색 쪽에 있을까? y절편이 음수라면 초록색 쪽에 있겠죠. 그러면 초록색 쪽에다가 아무데나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요. 음에서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m,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면 좀 전에 무슨 방향이라 그랬지? 오른쪽 위방향이라 그랬죠. 오른쪽 위방향. 그래서 요 지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면 얘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 자,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n 값이 플러스인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성빈아 y절편부터 보자. y절편이 플러스죠? 그러면은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위쪽에. 그죠? 위쪽에. 원점보다 위쪽에.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 그래서 여기서 요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아래 방향.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하고 할 수 있겠니? 경빈아 이해됐니?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어? n은 y 절편이니까 우리가 직선 하나 그렸을 때 그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n 값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하면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 0,0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0보다 위에 찍는 거고, n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0,0보다 아래쪽에 찍히는 거죠. 그래야지 n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설명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그래프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 자, 이렇게 쓱 그린 다음에 mn의 부호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도현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mn의 부호가 뭘까? m이 플러스 m이 마이너스. 봐봐. m 값은 방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그래프의 방향을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얘는 어느 방향이에요? 어디? 오른쪽 위지. 그러면 m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 플러스야, 플러스. 오른쪽 위가 플러스. 보이죠? 그래서 m은 플러스가 맞아. n은 y 절편이지. 그러면 n을 판단할 때는 다른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데만 보는 거야.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잖아, 여기. 그치? 여기가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양수지. 0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지? 그럼 n의 부호 뭐예요? 플러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부호가 뭐야? 그러면 플러스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y 절편은 똑같이 양수에서 만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아래 방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성빈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얘는 뭐야 부호가? 그렇죠. 마이너스. 그지?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이고 y 절편도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영이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됐다, 서영아. 이렇게 되면 뭘까? 일단 방향이 어느 방향 같아? 1번 오른쪽 위 방향이다. 2번 오른쪽 아래 방향이다. 그래프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 물어봤죠, 이거. 그지? 이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 그래프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여기 그래프의 방향은 오른쪽 위라고 생각해야죠. 그치? 오른쪽 위다. 오른쪽 위. 그러면 m의 부호는 뭐예요? 방향이 오른쪽 위라면 m의 부호는 플러스죠. n의 부호는 뭘까요? n. 그죠? 이거는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보는 거니까, 그지? 원점보다 아래서 만났으면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애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자, 근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있으면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모양이 편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으로 바꿔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자, 해볼게. 먼저 by만 남기고 다 넘겨요. 그럼 하영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주여가 여기 앞에 있는 b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b로 어떻게 할까? 나눠요. 그쵸? b로 나눠요. 양변을 b로 나눠버리면 y는 자 뭐라고 쓸까 주여가 여기를? 마이너스 b 분의 a x 그리고 뒤에도 마이너스 b분의 c.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경빈아 이제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 그렇죠. 이 부분이 기울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y절편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니 하느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이 빨간 영역의 부호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이 초록색 영역의 부호 이게 궁금하잖아.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판단해 보는 거야. 지금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원아 요거 B분의 A만 있으면은 얘는 뭐야? 뭐가요? 부호가 네? B분의 A만 있다면 B분의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죠. 왜냐면 A랑 B랑 부호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죠? 그러면은 하영아 이거 색칠된 영역 전체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똑같죠? y절편도 b, c가 둘 다 양수였으니까 b분의 c는 양수야. 그죠? b분의 c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여놨죠. 그러니까 y절편의 부호도 뭐예요? 이것도 마이너스. 그리면 돼 이제. 기울기도 마이너스고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자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편부터 찍고 가는 거야. 절편부터. 하늘아 0보다 위에다 찍을까 0보다 아래다 찍을까? 아래다 찍고 자 그 다음에 방향만 쓱 그어주면 돼.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오른쪽 아래.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그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니? 주혁이 할 수 있겠어? 자, 30번은 주혁이가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주혁아. 요렇게 만드는 것까지 똑같거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A, B, C의 부호가 달라진 거잖아. 맞지? 자, 그럼 30번 문제에서는 B분의 A의 부호가 뭘까요? 플러스죠. 여기서도 A, B는 풀풀이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으면 이거 전체는 뭐야?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네요. 자 여긴 좀 달라지겠네. B분의 C. B분의 C는 B와 C의 부호가 지금 반대잖아. 그럼 B분의 C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B분의 C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초록색 부분의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하늘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성빈이가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뭐부터 찍자고 성빈아? 내가 언제 기울기부터 찍자 그랬어? y절편 전부터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리자 그랬잖아. 그럼 y절편 먼저 찍을 거야. 그럼 이거를 0보다 위에다 찍어야 돼요? 아래다 찍어야 돼요?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니 마이너스죠?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아래 방향.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쓱 그으면 되죠.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예, A 32번 있잖아요. 네네, Y축이랑 평행하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3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a가 0이면은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by가 마이너스 c다 한 다음에 b로 나눠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생긴 모양이 y는 뭐뭐뭐 이런 모양이잖아. 그지? y는 뭐뭐뭐 아까 앞에서 했던 거 y는 뭐뭐뭐면 어느 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쭉 긋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잖아. x축과 평행하다는 게 요렇게 그어지느냐 요렇게 그어지느냐는 뭘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지?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위에.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가 음수면 아래쪽에 그어지는 거고. 아무튼 x축과 평행하게 그어지는 겁니다. 부호도 판단을 해보면 bc 볼게요. 도연아 b랑 c랑 부호가 서로 같죠? 그러면 b분의 c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요거 전체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얘가 답이죠. 그치?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68페이지에서는 자, 여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내가 만약에 요렇게 37번처럼 내가 요렇게 생긴 직선과 요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일까?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아니요? 졸라 많죠. 아니 이렇게 거도 지나가고 이렇게 거도 지나가고 이렇게 거도 지나가고 어떻게 거도 다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게 그을 수 있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치? 이 점을 지나가는 그 여러 가지 직선을 다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요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거 하나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를 플러스 k 괄호 x-3y-1은 0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이 k라는 변수가 하나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k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얘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꼴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직선 하나 그대로 쓰고 플러스 k 한 다음에 직선 하나 쓰고 요렇게 생긴 식을 쓰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37번 문제도 처음에 문제를 읽자마자 요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누구인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죠? 어디를 지나간다고? 여기 P라는 지점을 지나간다고 말을 해줬잖아. 그럼 그거를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을 해요. 여기서 대입해요. x, y 자리에도 빵빵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죠. 그러면 요 바깥에는 2만 있고 2,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얼마만 있어? 마이너스 1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얼마야? 2지. 그죠? 그래서 k가 2구나. 이렇게 k 값이 찾아지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요 식에다가 k 자리에 이제 2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k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k 자리에 2를 집어넣고 요거를 쫙 정리하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옆에 것도 하나 해볼게요. 자, 만약 그러니까 우리가 33번 같이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 식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무엇을 지나가는 직선?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K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를 따로따로 쪼갠 다음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러면 그 교점을 찾아버리면 그게 33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그 점이 바로 얘네들의 교점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좋죠. x 플러스 2y는 마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놓으면, 자 주여가 둘이 뭐 하고 싶어요? 더하기 하고 싶어요? 빼기 하고 싶어요? 빼기 가간법이죠. 가간법에서 빼기를 해서 x 소거시키고 여기 몇 y가 될까? 3y. 우변은? 좋아. 그럼 y는 얼마? 그치. 그럼 y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하늘아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x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그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그 점, 거기는 1,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인가? 네, 교과서네요. 그래서 69페이지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요. 70페이지 70페이지에서는 이거 뭐 이런 건 안 풀어도 돼요. 6번 같은 건 안 풀어도 돼요. 8번도요. 8번에 1번만 푸세요. 1번만. 2번은 풀지 말고. 그러니까 8번에 1번은 그냥 요 점과 요 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아라 그거니까 우리가 오늘 한 겁니다. 그죠?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니까 8번에 1번은 그냥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의 그래프 그리면 되고, 자, 그 옆에 71쪽 볼게요. 71쪽. 예, 할 수 있고. 요 11번 같은 게 방금 푼 거야. 그죠? 그죠? 11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거죠.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걔가 여기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스타트를 하면서 K를 집어넣은 그 식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x-2y 플러스 3 더하기 k괄호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제라고. 요렇게 시작을 해주고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이거. 그치?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누구 값이 나와? k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은 k 값을 다시 k 자리에 넣어주고 전개시키면 답인 거예요. 할 수 있겠니?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2번을 한번 해보자. 12번. 자, 1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직선이 제 3, 4분면에서 만난대요. 일단 두 직선 중에 첫 번째 직선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직선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기울기랑 y절편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바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에 요 식에서 x절편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x절편을 찾고 싶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2로 나눠요. 아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이런 거 배웠죠. x 절편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점이 뭐였지? 몇 컴마 몇이었지? 3,0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x 절편이라는 값은 항상 y값 얼마랑 같이 다녀? y값 0이랑 같이 다니지. x 절편이 3이면은 3,0을 지나가는 거고 뭐 x 절편이 2면은 2,0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x 절편을 계산하는 방법도 y에 0을 갖다 넣어버리면 돼요. 모양과 상관없이 이렇게 써있든 표준형으로 써있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내가 x절편이 궁금하다 그럼 y에 0을 갖다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y에 0을 넣는 순간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이게 x절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y절편을 찾는 것도 어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y절편도 이런 거 만약에 y절편이 3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좌표로 따지면 뭐예요? 0,3이지. 그러니까 y절편은 항상 0이라는 x값을 데리고 다니단 말이야. 그래서 y절편 찾고 싶을 때 여기 x에다 0 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에다가 0 대입하면 그럼 x에 0 대입하면 앞에 거 날라가니까 2y 플러스 2가 0이죠. 그럼 2 넘기면은 2y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절편 두 개를 딱 찾아버려. 그러면 그 절편 두 개를 여기다 이제 찍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하늘아 x절편이 마이너스 2면 이게 좌표로 따지면 뭐랬지? 마이너스 2,0.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0을 찍자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가서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여기다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은 주혁아 이거는 점의 좌표가 뭐죠? 그렇지 0,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 여기다가 y절편을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돼? 쭉 이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자,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직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만들게요. 이거를 마이너스 y를 일로 슉 넘기면 이렇게 되죠. ax 빼기 a 더하기 1이 y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지금 숙지하고 있는지 보일 거야. 자, 여기서 y를 일단 왼쪽으로 뺄게요. 좌변으로 넘기고 얘네들 우변에 쓸게요. 얘네를 우변에 쓰는데 이거 두 개는 a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묶어요. 그러면 a괄호 x-1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죠. 여러분은 이 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고? 기울기가 a고 어디를 지나가는? 좌표로 말해야 돼. 1,1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했죠. 기울기가 3이고 뭐 2,5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하면 이렇게 쓰자 그랬잖아. y는 3괄호 x 빼기 2 더하기 5 이렇게 쓰자 그랬죠. 이거를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을 보면서 그럼 반대로 그럼 얘는 1,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도현이 할 수 있겠니?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무조건 그러면은 1,1을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1,1을 찍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 여기쯤에다가 요거를 찍어 놓고 1,1을 찍어 놓고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1,1을 지나가는 다양한 직선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어놨던 직선과 내가 지금 긋는 직선이 제 3, 4분면에서 만난대요.
3, 4분면이 어디야? 1, 2, 3 여기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그어놨던 요 직선하고 3, 4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 사이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 1,1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을 건데, 자, 요렇게 긋는 거랑 요렇게 긋는 거랑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빨간색처럼 긋는 건 어때? 빨강이랑 파랑이랑은 교점이 여기서 생겼죠? 그럼 이거는 3, 4분면에서 교점을 가진 거지. 근데 만약에 초록색처럼 그으면 어때? 그러면 파랑이랑 초록이랑은 여기서 만났죠? 이거는 교점이 3, 4분면에 있지 않지? 그러니까 초록처럼 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강처럼 그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빨강처럼 긋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1,1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는데 이 직선이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게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걸 넘어가면 이제 교점이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고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 직선의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인 거예요. A 값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순간의 A 값을 구해서 그걸로 A의 범위를 쓰면 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궁금한 건 두 가지야. 요 순간에는 기울기가 얼마인가? 그리고 요 순간에는 기울기가 얼마인가? 그래서 요 순간의 기울기가 최소값이고 요 순간의 기울기가 최대값이고 이렇게 구해질 텐데, 기울기라는 거는 주어가 지나가는 점이 두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요렇게 그어졌을 경우에는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거야? 0,2랑 마이너스 2,0은 맞는데 0,1은 아니죠? 여기는 0,0이 아니죠? 1,1 그치?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빨간 직선은 마이너스 2,0이랑 그 다음에 1,1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울기 얼마일까? 야, 모자 벗으니까 완전 시원해. 미칠 것 같아. 모자 쓰면은 덥대. 완전 더워. 나 아까 더워서 얘네랑 모자 벗으면서.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마이너스 2,0과 1,0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이 정도 아까 기울기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x값 뒤에 거 x값에서 앞에 거 x값 빼고. 선생님 영어 봐요? 영어 가는 게 아니라 2층에서 수학하라고. 네? 2층에서 수학하라고. 아. 자, 그러면은 1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요때는 3분의 1이고, 자, 요때 구해보면 요때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몇 컴마 몇이에요? 0,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1.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니까 이거는 1 빼기 0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2이지. 그치? 그래서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기울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랑 최소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아까 A였잖아. A가 기울기였으니까 결국 A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고민이 하나 남아있어. 우리가 답을 쓸 때 3분의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밑에다가 등호를, 이 짝대기를 넣어야 될까요? 넣지 말아야 될까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야 되지. 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될까 넣지 말아야 될까?
저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넣어요. 이게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지금 그어놓은 이 빨간 직선이 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그러면 등호를 넣어야 되고, 요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애가 만족을 못 시키면 안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빨간 직선처럼 그으면은 교점이 여기인 거죠. 이 교점을 3,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 3,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X축에 딱 놓여있는 점은 3, 4분면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 4분면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요거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돼. 딱 축에 걸쳐 있으면 3, 4분면이 아니야. 그러면 등호를 넣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빼는 게.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종류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랑 비슷한데 4분면으로 말하지 않고 뭐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한 다음에 선분 AB와 만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분 AB와 만난다. 이 직선이 선분 AB와 만난다. 그렇게 문제가 바뀌게 된다면 선분 이 맨 끝부분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 선분과 만나는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에 등호를 넣어야 돼요. 선분 AB하고 만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근데 얘처럼 어느 4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문제는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호를 빼줘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디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 볼게요. 13번 하고 13번, 14번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13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막 그림을 막 너무 이렇게 막 정성껏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냥 뭐 여기를 뭐 A라고 해. 3,5. 여기를 뭐 B라고 해. 1,1. 여기를 C라고 해. 5,-1. 대충 그려도 돼요. 그린 다음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점 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일단 점 B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긋는다는 거잖아.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긋는데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으면 2등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밑에 게 크고 위에 게 작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얘가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한 여기쯤을 지나가줘야 되죠. 여기쯤을. 그 여기쯤이라는 게 뭐야? 어디를 지나가게 하면 돼? A와 C의 중간. 그렇죠. AC의 중점을 지나가게 하면 되죠. 그렇죠? A와 C를 정확히 반으로 자르고 지나가줘야, 그래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아지지 않겠어? 맞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야. 아,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은 AC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네? AC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네? 근데 주혁아, 우리 중점 찾는 방법은 알죠?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어떻게 찾아? X끼리 빼고. 야, 너와 나의 중간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만약에 네 몸무게와 내 몸무게의 중간을 찾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중점 똑같아요.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X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 4, Y좌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 2, 그쵸? 4,2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4,2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찾는 중이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죠?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2개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돼요. 하늘아, 뭐부터 찾을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 직선의 기울기. 니네 전에 그 우영우 봤니? 우영우? 그 우영우에서 보면 우영이가 맨날 그
앞으로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하잖아. 나는 그 문장을 볼 때 그 드라마를 볼 때 거꾸로 해도 똑같이 해도 다 똑같은 단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기울기. 그래서 아무튼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 그 4 그치? 4-1분의 2 마이너스 2-1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3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그러면은 하늘아,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가는 직선. 이걸 진짜 찾으면 답인 거잖아. 해볼까? 뭐라고 써야 돼? y는? y는 3분의 1 3분의 1괄호 x 플러스 땡! x 마이너스 x 1 괄호 닫고 플러스 맞아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요 직선인 거예요. 그죠? 맞니? 근데 그 직선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그랬어 마지막에? 7,a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요 직선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요 식에다가 그냥 갖다가 어떻게 버려? 집어 넣어버려. 그러면 a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7,a를 집어 넣어보면 y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y 좌표가 a인 거니까 그래서 y 자리에 a가 들어갔고 x 자리에 몇을 넣어? 7을 넣어요. 그럼 7 빼기 1이니까 6이잖아. 그지? 3분의 1에 6 곱하니까 얼마? 2 하고 뒤에 있던 플러스 1 그럼 몇이에요? 3이 되겠죠? 얘가 답이다. 13번 답은 3입니다. 3. 자, 이렇게 푸는 거고 마지막 문제 14번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다. 화씨는 어느 나라만 쓰죠? 미국만 씁니다. 화씨는 전 세계 미국밖에 안 써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막 미국한테 제발 섭씨 온도 좀 써줘라, 섭씨 온도 좀 써줘라 그랬는데 말을 계속 안 듣고 있는 거야. 자, 섭씨하고 화씨 중에서 섭씨 온도가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건데 그 섭씨 온도가 섭씨 온도로는 어느 점이 0도고 화씨 온도로는 어느 점이 32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0과 32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온도인데 그 같은 온도를 섭씨로 표현하면 0이고 화씨로 표현하면 32예요. 또 끓는 점도 섭씨로 표현하면 100인데 화씨로 표현하면 212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섭씨 온도를 x라고 하고 화씨 온도를 y라고 하면 x와 y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식이 그런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x와 y에 대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섭씨 x가 0이면 y는 몇이 된다는 거야? 화씨는 32가 된다는 거예요. 섭씨와 화씨를 묶어서 좌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섭씨가 100이면 화씨는 뭐가 되는 거야? 21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0,32와 100,210이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한 거죠. 방금 한 거. 그치? 점이 두 개 있고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찾자고 했지? 기울기 찾자고 했죠.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써야 돼? 100 빼기 0분의 212 빼기 32 그러면 100분의 얼마야? 180 그지? 180 그러면 공 하나 떼고요. 약분시키면은 5분의 9가 되죠. 그쵸? 5분의 9 기울기가 5분의 9 기울기가 5분의 9면서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0,32를 지나가지. 그지? 근데 0,32라는 점 자체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y절편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y절편이 몇이라고? 32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다 찾았지. 기울기 찾았고 y절편 찾았으니까 답 갖다 쓰면 되죠. 성빈아 뭐라고 써야 돼? 이러지 말자. 기울기랑 y절편을 다 알잖아. 다 알면 괄호가 필요 없어.
그냥 y는 5분의 9 x 플러스 32 그렇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y절편을 모르고 다른 점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괄호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71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71까지고 내일 여러분 영어 몇 시부터죠? 11시부터인가? 내일 빠지마. 내일 빠지지 마시고 내일 와가지고 내일 아마 여러분이 풀프린트에 오늘 했던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시 와요? 수학만 듣는 사람들은 1시까지 오시고 영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 끝내고 오시고 수고했어요.